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소개해드린 그래핀 전문가 한국전기연구원의 김정모 선임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핀만 한 30년 연구하셨다고. 30년까지는 아직은 안. 아직은 안 됐고. 20년? 곧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니 학교에서도 이 그래핀을 전공하셨다고 하고 네. 여기 연구원에서도 계속 그래핀을 했으니까 가는 데마다 그래핀만 얘기해서 그 사실 사람들이 좀 30년 싫어해. 거의 30년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핀이 나온 게 30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30년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핀은 꿈의 신소재다. 그래핀이 뭡니까? 그때부터는 배우죠 그냥. 예. 그래핀, PH는 F 발음 나는 그거죠? 그래핀. 꼬리 할 때 그 알고 핀입니까? 꼬리 네. 핀? 계시네요. 네, 그래서 그 뭐 쉽게 자료 한번 예.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네. 그래핀이 뭐냐 하면은 그 그래파이트, 그 흑연에서 나온 말이에요. 흑연이 영어로 그래파이트인데 끝에 IT를 빼고 이제 저희가 화합물 얘기할 때 끝에 ENE로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붙여서 그래파이트에다 붙여서 만든 게 그래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래핀이 뭐 막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뭐 길게 써놨죠. 2차원 육각 탄소 소재 이렇게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얇은 흑연입니다. 흑연 우리 연필. 네, 연필심에 들어가는 그 흑연이죠. 예. 그래서 흑연이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옆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층이 이렇게 저게 져져 있어요. 흑연이에요? 예, 이게 흑연인데 이거를 이제 좀 더 확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층이 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한 층을 갖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핀이 되는 겁니다. 요 한 층이 저렇게 오른쪽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장판처럼 육각형으로 육각형. 쭉 펼쳐져 있는 게 저게 그래핀인 거죠. 하나 흑연 원자 한 층인 거죠, 그러니까. 네, 원자 한 층이 이렇게 그게 있는 그래핀이다. 네. 단순하군요.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얇은 흑연에는 흑연. 다 저게 있어요. 다 저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흑연은 그래핀이 여러 층 쌓여 있는 게 흑연인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는 네, 무슨 그래핀이 케이크입니까? 이렇게 열면 야 이게 몇 레이어드 케이크, 레이어드 이렇게 케이크. 야, 이거 몇 겹으로 만든 거야?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네.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크랩 케이크라고 하죠. 그거. 크레펜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핀만 아시는 줄 알았더니 좀 다른 것도 좀 아시네요. 예. 네. 그게 뭐 그래핀이 왜? 그래. 근데 사실 우리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주목합니까? 이게 뭐 흑연을 결국 얇게 포를 떠라. 그런 그런 건데. 얘기인데. 네. 음.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이제 그래핀의 그 특성 예. 이제 자료 보여주시면요. 특성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얇은 흑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흑연은 특성이 다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한 장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엄청 좋은 특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흑연을 얇게 포를 떴더니 네. 오. 그래서 흑연은 그런 특성이 없는데 포를 떴더니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네, 겁니까? 오히려 신기하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강도도 강철보다도 200배 세고, 와, 전- 얇은 녀석이 네 전기도 엄청나게 전자가 엄청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초전도체네. 거의. 그리고 이제 구리보다도 이제 열 전도도가 훨씬 좋은 게 열이 굉장히 빨리 전달되는 이런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는 대박이다. 야. 왜냐면 엄청 얇은데 이게 이런 특성이 나오니까 저희가 강하고. 보지 못했던. 아니 근데 그거 좀 이상합니다. 예를 들면 강도가 200배라는 것도 예를 들면 진짜로 그 얇은 한 층이 쇠보다 단단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쇠의 그 똑같은 얇은 크기에 비해서 200배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이론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같은 이게 그 강도를 잴 때 사실 그 부피나 무게에 대비해서 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예. 근데 워낙 얇잖아요. 그리고 결합력이 굉장히 셉니다. 저희가 이게 아까 계속 보여드린 육각형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겼을 때 굉장히 세게 붙어 있어요. 결합들이. 예. 그래서 저희가 금속 같은 경우는 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다른데 얘네는 땡기면 이렇게 서로 미끄러지거든요, 원자들이. 근데 그 그래핀은 서로 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미끌리는 효과가 없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소재가 됩니다. 근데 물론 그러면 그래핀 한 장 갖다가 우리가 뭐 손으로 치거나 했을 때 금속을 손으로 치는 거랑 비교해보면 그래핀이 더 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은 너무 얇으니까 근데 철도 너무 얇게 만들면 예. 약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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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같은 두께의
철과 같은 두께의 그래핀이 200배는 더 두껍다. 훨씬 더 세다. 세죠. 세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얇은 그래핀은 한 장은 200배가 높은데 그걸 뭉쳐놓은 게 흑연이라면서요. 근데 흑연은 힘이 없어. 이상하잖아. 그렇지. 근데 흑연도 상당히 셉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까 그 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강도라는 표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가 생각하면은 뭐 때렸을 때 센 거, 뭐 예. 혹은 당겼을 때 센 거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저희가 뭉뚱그려서 좀 얘기를 표현을 한 거고요. 예. 사실 이 인장 강도 당겼을 때 힘이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돼요. 잘 안 땡겨진다. 네. 흑연도 원래 그렇습니다. 흑연은 저희가 연필심 당겨서 떼려고 하면은 못 떼잖아요. 그렇지. 아, 연필심을 좌우로 해서 그러면 안 되죠. 끊어봐라 하면 그건 네.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손잡이가 부러지지 끊으려고 아, 그러면. 근데 잘 부러지길래 오늘 약한 애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 층이 이게 붙어 있다 쌓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층과 층은 사실 저희가 잘 떼내거나 이제 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핀과 그래핀 사이는 그러니까 그래핀 면 안에서는 굉장히 세게 붙어 있는데 아, 다른 층과 다른 층 사이에는 결합이 굉장히 약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저희가 힘을 주면 미끌리거나 이렇게 떨어져 나오거나 이럴 수 있어서 저희가 그 흑연을 봤을 때는 좀 약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사실 힘을 어떤 방향으로 주냐랑도 연관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런데 한 장은 세고 한 장으로 만들어서 좌우로 수평으로 당길 때만 세고, 세고 그 얘기죠. 네. 층층이는 힘이 약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흑연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써먹을 곳이 꽤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핀을 이제 좀 더 뒤에 어디다 쓰냐 뭐 이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이 그래핀의 특성 뭐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층에서 나온다는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한 층짜리 그래핀만 그래핀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층이 쌓여 있는 그래핀도 제가 그래핀이라고 말을 한다. 합니다. 예. 네. 예. 이제 국제 표준상 정해져 있는 표현인데요. 이거 한번 자료 보여주시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왼쪽에 흑연이 굉장히 그래핀이 많이 쌓여서 이런 식으로 까맣게 보이는 게 흑연이라고 하면은 예. 이걸 층을 점점 얇게 하면은 이제 한 10층 그리고 한 층까지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핀이겠죠. 두께는 0.34나노미터 정도고 0.34 나노. 네. 예. 이게 10층까지 가도 저희가 이걸 그래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은 이제 이때 말하는 게 다층 그래핀이다. 좀 여러 층이 쌓여 있는 그래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 층짜리는 이제 단층 그래핀이라고 해서 어떤 특수한 그런 성질이 나오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층까지 가도 사실 특성이 어느 정도 잘 나오기는 해요. 이제 흑연보다는 잘 나오지만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단층 그래핀보다는 사실 그만큼의 특성은 좀 안 나오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은 연구원님 말씀이니까 흑연이 그래핀의 층으로 이루어진 게 흑연인데 그걸 한 층을 떼어낸 그래핀은 말씀하셨던 대로 잘 안 끊어지고 굉장히 단단하고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굉장히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걸 층으로 쌓아놓으면 그런 특성이 안 나오더라. 안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성이 저희가 약해지더라? 예, 점점 좀 떨어집니다. 이게. 한 장일 때 최고의 성능이고. 네. 우리 그 생각해 보면 돼요. 책 예? 하나를 이렇게 좌우로 쭉 당겼더니 책이 반토막 나더라 이런 건 경험 안 하잖아요. 예? 책 하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괴되지는 않지만 예? 책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은 거는 투건드리면 확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흑연이 예? 약하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투건드리면 무너지는 건데. 네. 한 장 한 장이 하나는 강해요 그래핀이. 그 말은 책 한 권 꺼내 와서 잡아당겨 보세요 부러지나.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저는 지금 막 배웠는데 예? 정말 제 자신이 놀라워서 두근거립니다. 좀. 예, 계속 네. 이어가 주십시오. 예, 말씀하시고 제가 뜨끔했던 게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게 딱 그 비유를 갖고 왔거든요. 책이랑 이제 종이의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래서 아까 제가 듣던 게 이제 그럼 저희가 뭐 여러 층이 있어도 그래핀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를 그러면 그래핀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떤 특성이 나와야 그래도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냐 네. 얘기를 했을 때 결국 그 책과 종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책은 두껍고 여러 층이 쌓여있으니까 딱딱하고 예. 뭐
책끼리 쌓아놨을 때 쉽게 미끌리고 이러는데 그래핀처럼 종이가 이렇게 얇게 있으면은 이거 잘 쉽게 구겨질 수도 있고 뭐 당겼을 때도 강할 수 있고 이런 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변형이 되고 굉장히 얇아서 쉽게 변형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핀의 특성 중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그런 어떤 응용처나 활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게. 전기가 잘 통하고 열이 잘 통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연하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한 층일 때는 투명도도 나오고요. 아. 네, 아까 앞서 두께 설명드릴 때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예. 그냥 이게 제가 그냥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요 한 층일 때 투명도가 97.7%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땐 거의 투명한 거죠. 이게 흑연도 한 층만 꺼내 놓으면 맑아요? 신기하네. 네, 거의 투명 그냥 안 보이는 거죠. 어. 눈에는. 와, 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색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하얗게. 상처럼, 예. 예.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실제 그래서 이런 투명도도 나오고 잘 휘어지고 그리고 뭐 특성도 좋고 이러니까 이걸 갖다 쓰면 이걸로 대박이 먼저 만들어 보자. 어디 무슨 전자제품 같은데 많이 쓰면 좋을까요? 어디다 쓰면 좋습니까? 어디다 쓰면 좋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쓸 때는 되게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초반에 나왔을 때 하려던 데가 맨 처음에는 그 반도체 소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저희 메모리 네. 저희 실리콘 대신 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아. 사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왜 실리콘 대신 쓰려고 했어요? 무슨 특성 그 때문에? 전하 이동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제 그 신호가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실리콘보다 100배가 신호가 빨리 가니까 빠른 반도체가 나온다. 네, 그럴 수 있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래핀은 이제 반도체 특성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그냥 잘안 잘 통하는 거군요. 통하고 안 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슝슝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안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쓸 때는 디스플레이 같은데도 이제 투명한 전극으로 쓴다거나 예. 뭐 어떤 저희가 방열 쪽도 뭐 자동차나 이런 많은 전장속 제품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뭐 요즘은 뭐 배터리나 이런 데 넣으려는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배터리에도요? 네. 오. 제가 배터리 들어가면 왜 좋아? 뭐가 뭐가 좋아요? 좋습니까? 배터리도 결국 이제 안에서 그 전극에서 전기가 잘 통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안에서 뭐 열이 생겼을 때 열도 잘 빠져나가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요즘 뭐 쓰는 제품들이 충방전을 하면은 안에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전극 소재들이. 열나니까. 네. 뭐 열이 날 수도 있고 실제로 형상이 변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때 이제 좀 세게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 그 좀 더 강한 그래핀을 이렇게 감싸거나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세다? 뭐가 세? 안정성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변형이 일어날 때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핀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딱딱하니까? 아니면 안 열을 방출해 주니까? 안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도 세고 딱딱하고. 예, 딱딱하고 열 방출도 잘 되고 근데 열도 잘 전기도 잘 뽑아내니까. 통하고 그러니까 너 열나는구나 부품아. 고민하지 말고 내가 감싸줄게. 그러면 그 열이 이제 그래핀 쪽으로 밖으로 또 나가라. 나가서 네. 방열이 되니까. 네, 열을 그거를 잘, 조금 쉬운 제가 지금 조금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게 예.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계속 말씀드린 게 육각 구조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쭉 펼쳐져 있는 형상이다 보니까 네. 여기로 이제 에너지 전달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열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핀을 타고. 모든 원자들이 항상 남 탓을 한다는 거죠. 네가 해. 네 탓이야. 몰라. 네가 가져.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좀 더 그래서 저희가 뭐 굉장히 뜨거운 물질 뭐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올려놓으면 그냥 바로 열이 가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빨리 열을 잘 받는 애가 네. 열을 빨리 가져가는 그런 네네. 형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래핀으로 열이 쫙 빠져나갈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이게 세 방향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게 탄소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탄소는 원래 맨 바깥에 전자가 4개가 있습니다. 수회 리베붕탄이죠. 네. 네. 그래서 예. 요 세 방향으로 결합을 할 때 요걸 하나씩 다 써요. 음. 근데 이거 하나가 남거든요. 그 얘네가 수직으로 서 있음 위에 아하. 퍼져 있습니다. 네. 그래핀 면 위에.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 구름 같은 게 형성이 돼요. 뭐 정확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 전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약간 생겨 있는 이 구름이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들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다닐 수 있는. 네. 그리고 요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전자도 빨리 돌아다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열도 빨리 이동을 하고 물론 이동하고. 열은 전자 때문에 이동하는 건 아닌데 네. 이 구조 때문에 구조가 그래서 열 되는 방출이 건데. 잘 되는 구조다. 네. 제가 무식한 질문을 드리면 이건 육각형 모양이라면서요. 그게 특이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다른 거는 그럼 육각형 모양이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길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아까 제가 그 전자가 하나 남는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전자 나머지 하나까지 다 연결이 되면 나오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는 4개 방향으로 다 결합이 되면은 예. 다이아몬드가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기가 안 통하죠.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안 통하고 그 대신 똑같은 탄소인데 네. 원자 배열이 조금 탁 달라지면 네. 네. 그 대신 강도는 굉장히 세죠. 다 결합이 4방향으로 다 돼 있으니까. 네. 굉장히 저희가 다이아몬드는 딱딱한 물질이라고 알고 예. 있으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열 전도도 좋습니다. 사실 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네, 다이아몬드 열 전도가 굉장히 좋고요. 음, 하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고 단단해서 네, 쓰기가 아. 쓰는데 제한이 있을 수는 있죠. 여름에 돌침대 그냥 쫙 만들어서 깔면 시원하겠네. 아. 다이아몬드로. 그거는 다이아몬드 모양 딱 사각형 모양이라서. 사각형은 아니고요. 예. 이 삼각뿔 형태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3차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면 형태로 만들어지진 않죠. 사실 다이아몬드는 저희가 보면 결정이 항상.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정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어. 뭐 면 형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핀과는 다른 면 활용도가 형태로 있구나. 돼 있는 것조차 특이한 거군요. 그렇죠. 이게 2차원 소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실 원자 한 층 두께로 이제 2차원 형태로 있는 소재는 예. 거의 쉽지는 없습니다. 않죠. 예, 보이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 중에 이 그래핀이 있고 음. 뭐 몇 가지 뭐 질화붕소라고 해서 이런 물질도 있고 뭐 실리콘을 갖다가 이렇게 한 층짜리로 만들려는 시도도 있는데 그건 아직은 이제 굉장히 연구 개발적인 단계인 거고요. 다른 2차원 소재라고 하는 것들이 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얼마 전에 이슈가 된 뭐 맥신 같은 것도 있고요. 음, 근데 그런 소재들은 사실 원자 한 층은 아니고 예. 한 원자 3개 층 정도가 하나의 소재로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도 워낙 그 두께 대비 면적이 크기 때문에 2차원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2차원 소재라고는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원자 한 층짜리 2차원 소재는 지금 많이 있는 건 그래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어려운 점이 그래핀의 어려운 점은 한 층으로 뽑아내는 게 어려운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10층까지는 그래핀으로 인정해 줄게 하는 걸 보니까 흑연이 있고 그거를 한 층 한 층 잘라서 써야 되는데 한 층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얇게 포를 얇게 뜨기가 포를 어려우니까 뜨기가 어려운 모양이네. 10층까지 줘도 그래 좋아. 대충 이 정도는 잘 얇은 걸로 해줄게. 그런 거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있죠. 그래서 예. 그래핀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포를 뜨는 방법이 있고 예. 아니면 아예 저희가 탄소를 갖다가 그 그래핀 형태로 처음부터 막 합성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리는 거군요. 하나는 하나 만들어서 쌓는 네, 거고. 아예 처음부터 이제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 아니면 예. 큰 거에서 떼어내느냐 이런 예. 차이인 거죠.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사실 제일 먼저 발견됐던 거는 흑연에서 떼내는 거였는데 네, 오히려 스카치 테이프 뭐 그런 한번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스카치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하니까 어. 기판에다 붙였다 떼니까 이제 그래핀 한 장이 나오더라. 예. 로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그걸로 논문을 쓰신 교수님들이 노벨상을 2010년에 받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핀 연구가 엄청 됐는데 사실 지금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순도가 높고 가장 완벽한 그래핀은 스카치 테이프로 떼는 그래핀입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흑연해서 하면 그냥 한 장이 딱 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 여러 층이 떨어지는데 그걸 기판에다 갖다가 붙였다가 뗄 때 기판에 한 층짜리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정전기가 생기면서. 테이프에 붙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붙어서 남는 요 녀석. 네, 그렇게 된 거죠. 한번 흑연에 붙였다가 뗀 다음에 그걸 다시 기판에다 붙였다가 떼면은 기판에 살짝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한 층짜리 그래핀이다. 네,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얻어서 연구를 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뭐 제품화할 수는 없겠죠. 그런 거를 이제 너무 랜덤하게 너무 이제 균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떼어내냐 만드느냐. 네, 이제 합성을 하느냐 아니면 방리라고 하는데 이제 바텀업 그 탄소 이 원료를 갖다가 예. 어떤 금속 그 기판에다가 이제 쫙 나열을 시키는 거죠. 육각형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던 그 흑연에서 포 뜨는 방식. 예. 뜨는 방식. 뭐 말이 포를 뜨는 거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제 포를 뜨진 않고요. 그 이제 용액 기반의 방법을 보통 많이 씁니다. 용액 혹은 열 충격을 줘서 많이 하는데요. 예. 그래서 뭐 만들어지는 형상들은 그래서 합성을 하면 이렇게 투명하게 요 저런 필름처럼 한 되는 장이면 거예요. 맑다고 하셨으니까. 예, 완전 투명 거의 투명하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필름으로 나오는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흑연으로부터 만들면은 이게 보통 이제 용액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네. 분산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거를 잘 이제 뭐 동결 건조를 하든 어떻게 건조를 시키면은 이제 분말이 나오겠죠. 예. 저게 분말이 그래핀이에요? 네, 그래핀 분말인데 이게 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래핀은 원래 투명해야 되는데 안 그렇죠. 투명하잖아요. 투명하고 네. 얇아야지. 근데 이게 조금씩 붙어 있는 거예요. 분말로 만들면은 이게 다시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또 다시 약간 뭉쳐지니까. 약간 뭉쳐 있으니까 결국은 밖에서 봤을 때는 까매 보이는 거죠. 그 녀석 하나를 잡아서 불만 하나를 이렇게 보면 투명하네. 또 이 자식. 굉장히 얇고 투명하게 보이겠죠. 이제 부피적으로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물질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쓰냐 해서 필름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그래핀 한 장을 손으로 들고 어떻게 뭐 저희가 핸들링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활용을 하기는 어렵고 어디다가 이제 올려놓고 기판이 뭐 유리가 됐든 뭐 다른 반도체가 됐든 이런 데다 올려놓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예. 공정이 이제 전사 과정이라고 하고요. 아까 만들 때는 보통 금속 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금속 위에서 만들게 되는데 뭐 금속 위에 올려놓고 쓸 거면은 그러니까 왜 전기 전도도가 좋아서 쓴다라고 했을 때 금속 위에 올려놓고 쓸 거면 의미가 없겠죠. 금속은 이미 전기가 잘 통하니까 그렇죠. 전기가 예. 안 통하는 데다가 예. 올려놓고 쓰고 싶고 뭐 플라스틱이든 뭐 이런 데다 올려놓고 쓰고 싶은데 예. 이제 그걸 하는 게 그 금속에서 떼어내서 다시 원하는 기판을 옮기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사라고 하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화면 좀 활용하게 보여주십시오, 비디님. 요거죠, 요거 지금 설명하신 게. 그래서 이렇게 금속 기판에 만든 거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떼어내 가지고요. 뭐 이런데 투명한 데다 어디든 이제 올려놓는 거죠. 이제 올려서 이 투명한 위에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금속 기판 위에 뭐 이렇게 그래핀을 만들어요. 합성을 하고 이 위에 보통 이제 고분자 필름 같은 거를 깔아요. 예. 다시. 그럼 고분자랑 그래핀이 붙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금속을 없앱니다. 이걸 식각을 하든 어떻게 해서 없앱니다. 네네. 예. 혹은 물리적으로 떼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기판에다가 이걸 통째로 올리고 일단 고분자는 저희가 뭐 아세톤이나 뭐 이런 걸로 지우면 되니까 유기용매로 지우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판 위에 그래핀만 남아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소자화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저 기판이 원래 전기가 안 통하던 거였는데 전기가 갑자기 통해지는 그렇죠. 위에 물질이 되는 거죠. 위에 전기가 통하는 그 층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보통 저걸 이제 구리 같은 걸로 하는 구리막 같은 걸로 하는데 네. 저걸로 하면 더 잘 통하니까. 그렇죠. 그러고 투명하기도 하고 일단 투명하기도 투명도도 있고 예. 전기도 잘 통하고요. 투명하다는 게 많이 좋아요? 그 사실 사용하기 나름이죠. 이게 왜냐면 저희가 그 디스플레이 저희가 화면을 볼 때 거기도 다 전극들이 있거든요. 네. 전극들이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투명 전극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TO라는 소재로 이제 투명 전극을 쓰고 있는데 그 소재는 딱딱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투명하면서 휘어질 수 있는 소재가 되니까 저희가 요즘 말하는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그렇겠네. 이런 데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겠네. 그렇게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네. 옷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까? 전기가 통하는 옷 같은 걸로도? 투명하다니까 투명한 건 만들어보려고?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는 자신 옷이 있어요? 사실 그런 시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핀 한 층을 이렇게 옷에다가 뭐 올리면은 예.
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좀 찢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너무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굉장히 얇은 소재인데 예.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휘어질 때 이 가해진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그렇겠죠. 찢어지거나 그럼요. 긁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잠자리 그대로는 날개를 어떻게 옷을 어렵고요. 만들어요? 그 대신 그래핀으로 이제 섬유를 만드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걸 이제 옷이랑 섞어서 만들면 전기가 통하는 옷을 만들거나 할 수는 있죠. 예. 할 수는 있는데 와. 뭐 그게 제품으로서 얼마나 이제 의미가 있는지는 해봐야 알 것 아니 같고요. 그 네. 전기가 통하는 옷이면 틱 누르면 색깔이 싹 바뀌고 음. 까만색에 틱 누르면 파란색 옷으로 바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되나요? 되죠. 전기가 그거는 통하면. 그래핀만 갖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전기가 통하고 뭐 색깔 바뀌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야? 합쳐져야 그게 될 것 같고요. 뭐 그래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그렇진 않다. 말씀드리기는 네, 좀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만드는 게 결국 중요하네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 만들기 되게 힘들겠다. 만들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걸 만들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쓸 때도 막 조심조심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울 것 안될 같은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있으면 참 이거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불로 장생약을 만든다든가 뭐 투명 인간을 만든다든가 우리 인류의 꿈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그래 그거 한번 연구해 봐라 그래도 너무 그건 좋은 거니까. 근데 이 그래핀 가지고 이걸 만들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야 할 됩니다. 겁니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뭡니까? 그게 사실 이제 그래핀 연구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게 특성이 너무 좋고 어디다 쓰면은 특성이 좋아지고 활용할 때는 많다라고 예. 다들 알고 계시지만 딱히 어디다 써야 딱 될지 이거 그래핀만으로 가능하다 하는 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좋은데 어디다 써야 될지 참 뭐라 우와. 찍어줄 방법이 없네. 아까 말하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런 거 쓸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있죠. 아 근데 꼭 이것만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 거죠. 근데 그래서 비싸다 만들기 어렵고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가격이나 이런 건 많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되긴 했어요. 그래서 예.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용도를 못 찾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딱 그래핀만으로 가능하다가 아직까지는 쉽지는 아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생산 비용이 아직 너무 높다는 네, 뜻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디든 쓸 수 있는데 생산 비용이 아직 너무 비싸다. 그렇지. 뭐 자석료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나름 다 나름 의미가 있고 괜찮겠으나 어디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아슬아슬하게 만든 이런 거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싸게 빨리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결국 핵심이네요. 그러면 네, 어. 그 양산 기술에 대한 게 굉장히 큰 부분이 되겠고요. 예.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름 형태로 만드냐 혹은 이제 이런 흑연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냐에 네, 네. 따라서 그 기술이 좀 다르긴 합니다. 많이 다르게 되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대부분의 지금 그래핀을 만드시는 업체 분들은 그 업체의 대부분이 그 용액 기반의 그 흑연 박리 그래핀을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박리라고 하면 포 뜨는 거. 예, 포 뜨는 방법으로 만드시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용액을 넣어서 하나씩 떨어지게 만드는. 네, 그거가 있는데요. 지금 예. 자료 보시면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흑연이 있는데 이렇게 흑연 분말이 있고 여기다가 예. 이제 저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매, 결국 이제 뭐 액체죠. 액체에다가 이 흑연을 넣고 예.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결국 요 흑연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용매 분자가 요 안으로 사이사이로 들어가니까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래핀이 분리가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인데 아 저거 무슨 용매를 넣으면 액체를 넣으면 그 액체가 흑연 그 층 사이사이로 침투해서 들어가서 두 개를 떼놓는다. 그런 개념 그런 컨셉이에요? 네, 그런 컨셉입니다. 아, 그런 컨셉이 이간질을 주로 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이간질. 어? 죄송합니다. 어떻게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든 저희가 이해를 좀 해보려고. 예, 근데 맞는 게 이제 얘가 들어가서 서로 이제 반발력을 주니까 이제 네. 떨어져 나오는 그런 거는 거겠죠? 맞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싸게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성을 하려면은 아까 금속 기판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전사나 이런 장비들이 되게 특화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용매에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흑연만 있으면 되니까 물론 방리하는 장비도 있어야겠지만 예. 거기 사용되는 장비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산업에 많이 활용되던 장비를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저희가 복합체나 이런 쪽에 쓰는 장비들 많이 쓸 수 있어서 예.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시작하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트라이를 해보기가.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구 개발도 더 많이 된 부분도 있고요. 용매로 그 방리한다는 포를 네. 뜨는 방식의 단점은 뭡니까 그럼? 단점은 뭐냐면요. 예. 이게 아까 합성을 한 경우는 저희가 사용했던 금속 기판의 크기만큼 엄청 큰 면적으로 그래핀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흑연에서 떼내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흑연이 요 작은 분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리 떼어내봤자 요 작은 그렇겠네요. 분말 사이즈밖에 안 되겠죠. 넓지가 않겠네요. 네,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그 그래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저희가 한 층 한 층을 다 떨어뜨리면 좋은데 이상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에너지를 이제 가해서 떨어뜨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떤 분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층 한 층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몇 층짜리 혹은 수십 층짜리도 떨어져 나올 수 있고 이게 그래핀이 아닌 그냥 얇은 정말 그냥 흑연처럼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흑연층이 되기도 하고 수십 층이 붙어 있어서 네. 이게 방리를 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주면은 얘를 벗겨내는 힘도 있겠지만 예. 얘를 쪼개는 힘, 그러니까 잘라내는 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원래 흑연보다도 크기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많이 하다 보면. 찢어지는 거군요. 찢어지는 거. 네, 찢어져서 더 작아지는데 작아지면 문제가 뭐냐면요. 예.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건 다른 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제 그래핀이 이렇게 있다라고 예. 했을 때 저희가 아까 면으로 크게 있으면은 전기가 아까 쭉 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 건데 크기가 작아지면은 얘네가 계속 바꿔야 돼요. 고속도로를 계속 그러니까 인터체인지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핀이 대단하다고 하는 그 물리적인 특성이 네. 쪼개지는 순간 많이 사라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가려고 해도 원래 그래핀 특성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때 좀 제한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전기도 마찬가지고 예. 뭐 열전도 열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기계적 강도도 강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얇게 떠야 되는데 찢어지면 안 된다. 네. 저거를 예를 들면 그럼 쓰지 말자 그냥. 찢어져 있어요 애들이. 네. 그 육각형 이게 그물망이 찢어져 있으면 그거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 붙일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붙이는 연구도 많이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합성하는 것보다 붙이는 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쪼개져 있는 것들을 이제 다시 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예. 하는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예.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가능한 방법도 있는데 이게 애초에 흑연이 만들어지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원래 이게 예. 2000도가 넘어가거든요. 흑연이 예, 만들어질 때 필요한 온도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다시 그 그래핀 고유의 결합을 만들려면은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그거를 저희가 일반적인 공정을 통해서 다시 만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게 쉽지 않아요. 에너지가. 그러면 아까 전에 합성을 하신다고 하신 거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2000도의 에너지를 줘서 합성을 합니까? 2000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보통 사용하시는 게 1000도 정도에서 이제 그때는 1000도요? 금속 기판이 있잖아요. 예. 금속이 촉매 역할을 하고 그리고 탄소가 하나하나 이제 붙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붙인다, 저희가 뭐 스티칭, 그 꼬매듯이 이제 붙인다라고 하는데 예. 그 경우에는 이미 육각형이 다 있는 상태에서 물론 탄소를 더 집어넣어서 결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촉매도 있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예. 저희가 그거를 공정을 제어하기 쉽지도 않고요. 물론 가능하다고 보고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찢어진 것들을 조금 모아서 음. 똑같이 합성하는 구리 호일이나 이런 데다 올려놓고 예. 뭐 높은 열로 갑자기 딱 열을 가하니까 회복이 됐다, 그래핀이 됐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거를 만드는 거 대비 과연 이제 얼마나 효용성이 있냐, 그걸 다시 액상으로 만들었다가 그렇게 했다가 다시 그걸 액상으로 만드는 건 또 어려운 일이니까 아하.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 돈 많이 드네요 만드는데 한마디로. 근데 네. 이제 이거라도 이것만 만들면 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만들고 나서 꿈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어디다 써먹지? 근데 지금 사실 요즘 탄소 나노튜브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예. 지금 요즘 배터리에 탄소 나노튜브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지만 이게 재미있는 게 탄소 나노튜브가 이제 1990년 초반에 나오고
딱 20년 뒤쯤 있다 이제 그래핀이 또 각광을 받았거든요. 예. 똑같이 탄소 나노 소재예요. 똑같이 육각형의 구조를 가진 탄소 소재이고 네. 나노튜브도 맨 처음 나왔을 때 특성이 좋으니까 뭐 다 좋다. 우주 이랬어요. 엘리베이터는 그게 네.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우주 엘리베이터를 당장 만들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냐 당장 무슨 제품을 만들어 쓰냐 하는 게 없다가 사실 배터리에 쓰기 시작하니 배터리에서 특성이 좋아졌고 지금 많이 하고 계신 배터리에 것처럼 탄소 나노튜브를 어디에 써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핀이랑 비슷하게요. 그 전극 쪽에 첨가제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뭐 용량을 늘리거나 하지는 않고요. 뭐 이제 전기 전도도를 좀 더 높여준다거나 예. 안정성을 좀 높여준다거나 이런 조미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네, 쓰는구나. 맞습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네. 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필름으로 만든 그래핀 같은 경우는 그 그래핀이 주연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예. 그런 박리를 해서 만든 그래핀 같은 경우는 그래핀이 주가 된다기보다는 어떤 첨가제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원래 나오던 특성을 훨씬 더 좋게 나오도록 향상을 시켜준다던가 예를 들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열전도도를 높여주는 예. 열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추가로 넣어준다거나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핀 가루 같은 거 만들어서. 네. 가루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용액 같은 걸 만들어 섞는 거죠. 거기다가 만들 때 혹은 코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좋아진다. 야. 애매하다. 목숨 걸고 만들기도 좀 그렇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그럼 뭐 상용 내지는 어떤 뉴스부터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그래핀 생산에 대한 뉴스는 한 번씩 이따금씩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금씩 나와서 어디서 이제 양산 기술을 개발했다 혹은 어디다 복합화나 어떤 제품을 출시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딱 하고 있다라고 제가 뭐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수준 복합체 쪽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진척이 이루어져가지고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고분자랑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예. 그래핀을 고분자랑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방열 쪽이나 혹은 뭐 섬유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열 특성 혹은 방열이 잘 되는 걸로. 네, 방열이 잘 되는 걸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뭐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은 뭐 항균 특성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항균 특성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얘기라서 예. 네. 약간 사이비 같은 느낌인가 봐요. 사이비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결과를 저도 이제 그런 제품들을 보고 결과를 보고 좀 봤는데 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나올 수는 있는 건 맞고요. 근데 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그건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예. 합성된 그래핀을 딱 쓰고 있는 제품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유럽에서 그래핀에 대한 그 그래핀 플래그십이라고 해서 투자를 유럽 단위 공동체로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원래 10억 유로를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그 연구가 진행 프로젝트고요. 중이다. 예, 거기에서 최근에 지금 2천만 유로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이런 파일럿 플랜트를 이제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양산이 아니라 양산 라인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그래핀 될 것 같습니다. 조각조각을 만들어 보려고. 조각조각도 포함되고 그 대면적으로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자화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디바이스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투자 때 할 때도 뭐 그래핀의 상용화가 된다 뭐 이러면서 뭐 테마주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얼마나 합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얇은 막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핀이.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얇은 막이 있을 텐데 한참 이렇게 하면 그 한참 비쌉니까 그게? 사실 만들기가 비싸니까 비싼가? 사실 규모의 경제긴 한데요. 그것도 이제 얼마나 저희가
필요한 그런 금속 호일을 싸게 들여올 수 있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기는 하죠. 그래서 예. 이게 단가가 지금 정확히 제가 그냥 구리 호일 가격을 지금 단가를 모르고 있어서 뭐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구리 포일 가격이 왜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을 할 때는 그 구리 호일 위에다가 보통 합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핀 만들 때 네, 합성을 할 때 그리고 그 구리 포일은 버려야 돼요? 그거를 녹여버려. 처음에는 녹여서 없애다가 요즘은 그거를 녹이지 않고 재사용하는 기술도 나왔고요. 혹은 녹인 것도 회수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렇긴 기술도 하나. 나왔고요. 구리 포일 위에다가 그 그래핀을 붓고 해야 되나 보네요. 네, 합성을 할 때 제가 지금 순서가 쭉 약간 꼬였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전사 공정 이전에 이제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소의 원료가 되는 이런 메탄이나 혹은 뭐 고체로 되어 있는 이런 탄소 전구체를 넣고요. 예. 여기다 이제 보통 구리 호일을 씁니다. 구리 호일을 이렇게 놓고 온도를 올리면은 얘네가 분해가 돼서 탄소가 여기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면을 붙어서 얘네가 쭉 이동을 해서 이렇게 육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표면 위에 그래핀이 한 층이 쫙 만들어지는 거죠. 저거는 구리여야만 되는 겁니까? 위에 있는 게 사실 구리가 아니고 위에는 니켈이거든요. 예. 니켈도 됩니다. 니켈은 되는데 니켈은 비싸잖아요. 한 층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좀 여러 층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니켈판 위에다 놓고 구리 탄소 원자를 막 쏘면 네, 제기들끼리 붙어서 이제 뭔가 그래핀이 만들어지는데 네. 원리가 조금 희한하네. 다르기는 한데 탄소가 좀 더 많이 붙어요? 붙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리는 구리는 딱 한 층 정도로만 이렇게 싹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지? 이게 왜냐면 니켈은 사실 붙는다기보다 니켈은 탄소가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요. 예. 파고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식으면서 나오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좀 두꺼워지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구리는 안에 녹지를 않습니다. 그냥 탄소가 파고들지를 않습니다. 잘 그냥 구리판 위에 튕겨 나가서 이렇게 한 판, 위에서 그냥 쭉 이동을 해서 붙는 거죠. 유리판을 쓰면 안 돼요? 유리판은 이제 말씀 촉매 특성이 필요한데 유리는 촉매 그러니까 그 카본 저희가 탄소 원소제를 좀 분해를 한 다음에 원소 단위로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예. 유리는 그 역할을 못 해요. 구리는 구리는 할 수 있고 왜요? 그게 왜? 금속에서 갖는 촉매적 특성 때문인 건데 그래핀 원자를 탄소 원자를 그래핀으로 한 층을 만들 때 촉매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촉매는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걸 텐데. 뭐가 중요한 건요. 그 탄소를 저희가 맨 처음 탄소 원자 하나하나를 쏘진 않고 탄소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메탄 가스가 됐든 네, 어떤 그런 걸 다른 그런 걸 쏘겠죠. 예. 그럼 그게 일단 분해가 돼야 돼요. 탄소로 예. 탄소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때 촉매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탄소로 분해가 돼야 되니까. 근데 유리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네, 그냥 지나가겠죠. 그래서 발견한 게 구리판인데 네. 구리판에다 놨더니 가격이나 이런 거 생각하니까 싸게는 안 만들어지는 것 같고. 네, 아직은 근데 이거를 실제로 뭐 회사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 제품이 그거를 전면에 내세운 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핀으로 아무래도 뭘 해서 뭐가 좋아지는 건지. 그러면 그 얇은 구리판에다가 합성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봐요. 얇게.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들면 찢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얇아서. 그거 어떻게 그걸 구리판을 없애버렸어요. 오늘 김 박사님 요즘 처음 듣는 질문들 오늘 많이 드시죠? 아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래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옮길 때 좀 예.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필름 같은 걸 붙여요. 테이프 같은 걸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예, 그걸 붙인 다음에 옮기면은 그때는 이제 그래핀이 잘 지지가 돼 붙어있겠죠. 있으니까 거기 붙어있겠죠. 그렇지. 아, 그 그렇지. 다음에 옮겨놓고 그걸 없애면은 이제 그래핀만 남으니까 그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옮기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손으로 떼서 옮기듯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연속 공정으로 이렇게 롤투롤로 해서 쭉 하는 공정들도 개발이 다 돼 네.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그래서 대면적이나 대량으로 하는 거는 사실 연구가 좀 그래도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2016년인가 소니에서 뭐 100m짜리도 만들었다, 롤투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요즘은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쪽 기술은 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을 어디에 쓰면 좋겠다. 용도의 상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도의 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투명 전극 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이 있을 수 있고 요즘 좀 제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투명 발열체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다가 전기를 걸면은 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근데 투명하잖아요. 그래핀 한 층은. 음. 그러니까 전기를 걸었을 때 그러니까 투명한데 열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차량에서 성에가 끼면은 이제 열을 흘려가지고 그 녹이잖아요 성에를. 예, 예. 그런 데다가 투명하게 그냥 싹 깔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열선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 면 자체를 네. 지금은 선으로 가는 데만 열이 야, 가니까 드디어 용도 하나 찾았다. 너무 사소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근데 가능할 이제 것 그렇게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왜냐면 근데 제 장점은 가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볍다. 계속 층이 얇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면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무게는 거의 원자 없다시피 하니까. 원자 한 층이니까 너무 가볍거든요. 저희가 예. 이런 거를 제가 열선을 한다거나 뭐 할 때 다 보통은 쇠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항이 메탈 있는 금속을 거. 쓰거든요. 예. 예. 근데 금속보다 너무 많이 가벼우니까 사실 경량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많이 개발하시는 것 중에 뭐 그냥 비행체나 뭐 드론이나 뭐 저희가 요즘은 뭐 도심에서 날아다니시는 도심항공도 있고 이런 거에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게 가벼워져야 되거든요. UAM 이런 거. 네, 그런 거 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확실히 경량화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가볍다는 게 되게 중요한 특성이군요. 이게 가볍고 그리고 이거를 흑연을 한 층 한 층 다 떼서 놓은 거다 보니까 예. 이제 비표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무게가 있을 때 이 부피가 그 표면의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뭐 어떤 다른 거랑 반응성이 있는 물질들을 그 겉에다 붙여버리면은 예. 이게 그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런 거죠. 스펀지는 물을 엄청나게 잘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스펀지를 사실 꽉 압착해 놓은 그냥 판이다 이러면 물을 하나도 못 먹잖아요. 예. 근데 흑연이 있는 거랑 흑연을 그래핀으로 방리해서 이렇게 펼쳐 놓은 거랑 예. 비교를 했을 때 이 면적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핀이. 예. 스펀지 같은 느낌이 네. 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수정화 그러니까 물을 정화한다. 거기다가 오염된 물을 넣는데 그 오염된 물을 그 좀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거 다른 것들 넣어놓으면은 필터 같은 걸 필터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사실 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연료전지나 이런 데도 촉매가 다 들어가거든요. 예. 이런 데서 사실 촉매의 그런 지지체로서 그러니까 촉매를 예를 들면 저희가 백금을 쓴다고 했을 때 백금을 판으로 까는 게 아니라 그래핀 표면에 이런 식으로 딱 붙여 합성을 해가지고 놓으면은 같은 요 면적당 이 비표면적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 얇게 포를 뜰 수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백금을 포를 뜰 수는 없는 구조인가 그렇죠. 봐요. 그러니 네, 일단 그래핀 포에다가 그런 거를 백금의 뭐 원자를 스퍼터링 한다든가. 네, 잘 붙여가지고 하면은 그런 효율도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은 합성하는 게 제조 원가가 덜 듭니까? 아니면 그 말씀하신 박리 포 뜨는 게 더 제조 원가가 덜 듭니까? 일반적으로 싼 게 뭐예요? 결국은 이제 그 용액으로 해서 포를 뜨는 게 가격은 좀 더 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근데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저희가 흑연을 갖다가 아까 박리 용액이랑 섞어서 용매랑 섞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럼 용매를 유기용매를 쓸 것이냐 물을 쓸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당연히 단가가 너무나도 달라지겠죠. 예. 근데 문제는 흑연은 물이랑 친하지가 않습니다. 물이랑 안 섞여요. 물이랑 기름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숯가루를 물에다 뿌리면 안 섞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얘가 물이 그 흑연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게 이 흑연을 갖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산화, 그러니까 산소를 붙여가지고 변형을 변형을 시키게 되거든요. 예. 이러면은 물이 잘 들어갑니다. 산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산화 흑연이라는 산화 그래핀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뭐 좀 좋고 이제
보통 요즘 양산하는 회사들이 많이 택하고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흑연을 그대로 물로 방리를 못하고 유경매를 쓰게 되면 너무 비싸지고 그래서 물로 하려고 하니 안 되니까 산화를 시켜서 물로 방리를 하자라고 예.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그래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핀 산화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산화그래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보시다시피 그 육각형이 많이 깨져 있죠. 그러네요.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말했던 그 그래핀의 특성이 안 나옵니다. 아, 얘는 전기도 안 통하고 열도 잘 안 통하고 기계적으로도 약하고 저렇게만 해도 아예 전기가 안 통합니까? 그래도 다른 데로 전기가 통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길이 연결은 돼 있으니까 면이 아예 안 통합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까 예. 그 고속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다가 속도 방지턱을 미친 듯이 깔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전기가 거의 안 통한다고. 안 가고 말지 거기로.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소를 좀 이걸 다시 떼내는 걸 환원이라고 하는데 환원을 시키면은 네. 산소를 떼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다시 그래핀적인 특성이 나오죠. 아, 그래서 대부분 지금 많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런 방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환원 그래핀 산화물을 먼저 만들었다가 네. 다시 환원 그래핀으로 만드는 방식.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로 이거를 수 떼낼 수 있으니까.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좀 싸게. 아, 네. 그리고 그것도 있고 일단 이렇게 하면은 층수가 아까 말씀드린 한 층에서 세 층 정도로 굉장히 얇게 잘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율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고요. 예. 근데 반면에 이렇게 산화를 안 하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층수도 좀 더 많이 두꺼운 그래핀들이 많이 나오고요. 수율도 떨어지고 크기도 좀 더 작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밸런싱의 문제인 거죠. 이제 크기가 좀 작고 그 대신 결정성이 그 육각형이 잘 유지되어 있는 애를 만드느냐, 혹은 좀 크기가 크고 얇고 그러는데 육각형이 좀 깨져 있는 애를 만드느냐, 예. 이거의 선택의 문제인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들어지면 채팅창에서도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냐, 구리 등등 하여튼 지금 전기로 쓰는 각종 그 금속체, 전기가 통하는 금속체를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구리보단 가볍고 그만큼 전기가 통하고 열도 잘 통하면은 훨씬 더 뭐 활용할 때는 그러네요. 많이 있으니까요. 그 그래핀이 자유롭게 우리가 일상으로 쓸 수 있으면 뭘 좀 만들 수 있겠냐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뭐 생각나는 게 다 이렇게 겨우 이런 거 만들려고 베개 뭐 요 채팅창에서는 방충망. 왜? 아니 방충망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투명하게 투명하게. 하여튼 뭐 그런 거 만드는 거라서 야 그거 얼마나 좋을까 싶기는 한데 예. 그래도 대량 생산이 혹시 어떻게든 되면 많이 바뀔 수는 있겠고 배운 거 보니까 우리는 그 뭔가 우리가 뭐 발표할 때 야 이런 꿈의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발표 많이 나고 네. 그러면 막 야 저 회사 주식 사야 되는 거야 막 그렇게 다들 놀라는데 네.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건 있지. 어.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가진 물질을 발견했다는 거와 그 물질로 우리는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어디 한번 되나 봐라고 하면 그게 정말 그게 수십 년이다. 그게 네. 안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알게 싸게 됐네요. 만들어서 일반적인 제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격 생산 단가가 낮아지느냐.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그게 관건이군요. 그래피는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거 같습니다. 참 좋은데 만들기가 참 어렵네. 그런 거네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근데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 용액화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돼 있고요. 지금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게 예. 그 이렇게 만들 뭐 산화해서 뭐 환원해서 만들고 하면서 특성도 원래 저희가 생각 이상적인 그래핀만큼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원래 이상적인 그래핀의 특성이까지 안 나오더라도 이미 특성이 충분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적인 장점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네. 가볍고 얇고 잘 휘고 어디든 잘 갖다 붙을 수 있고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웬만한 물질보다는 어쨌든 전기 전도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 열 전도도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쓰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으시죠 실제로 예. 지금 어디- 제품에 어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우주 로켓 뭐 실제로 이런 배터리 쪽에도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쓰고 계시고요. 있고. 네, 하고 계시고 제품이 나온 거는 뭐 글쎄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거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으니 네. 사다 쓰는 고객이 있다는 거고 네. 사다 쓰는 고객이 실험실 박사님들만이다라고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쓰고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아직까지는 진짜 이게 아직 충분히 양산화가 아직은 좀 충분하진 않은데 그래핀이 이런 것이다. 그래핀이 이런 것이다. 야 그래도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합성한 게 아니고 있는 물질 중에 하여튼 대단한 걸 찾은 거니까 흑연은 세상에 많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만 잘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요런 컨셉인 거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다른 지금 이제 그래핀 말고 다른 이차원 물질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자연계에서 이렇게 원소재를 찾을 수 있는 건 현재 그래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들여다본 업계에서는 그 요즘 휴대폰들이나 이런 게 이제 점점 얇아지면서 성능은 강화되면서 예.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엄청 열이 많이 나요. 예. 그것도 또 잠깐 보는 게 아니라 TV 같은 거는 뭐 보고 12시간도 틀어놓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제 열이 계속 나오니까 그 열을 뽑아줘야 되는데 물주머니 넣을 수도 없고 가장 얇으면서도 열이 빨리빨리 잘 방출되는 그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하지라고 하면 지금은 그 흑연가루 이렇게 뭉쳐서 만든 그런 거랍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래는 열을 뺄 때 제일 많이 쓰던 게 금속 얇게 까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무거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량화를 하려고 그걸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많이 바꾸고 계세요. 예. 플라스틱 소재는 근데 열이 안 통하니까 그렇겠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래핀이나 뭐 흑연을 섞어서. 탄산수나 이런 거를 섞어서 하게 되면은 열전도가 훨씬 그러겠죠. 좋아지니까 하는 거죠. 그래핀을 딱딱하게 잘 만들 수만 있으면 네. 대박인데 그래서 흑연도 사실 열 전도도가 좋은 편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미 많이 쓰고 계신 흑연도. 거고요. 아.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만들려면 테레비 뒤에 붙이려면 대량 생산도 돼야 되고 운송하려면 롤로 말리기도 해야 되고 되는데요. 접으면 안 됩니다. 절대 접지 마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운송해요 이걸? 이렇게 흑연을 쓰면 그래서 말씀하신 갈라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딱딱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핀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같이 휘어질 수 있으니까 뭐 말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변형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죠. 확실히. 네. 그래서 이런 것 연구해서 되면 대박이다. 알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야, 알겠습니다. 그래핀 뭔지 이제 좀 예.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요 정도를 알면 그래핀 뭐 나도 대충 이제 안다. 뭐 라고 말할 그렇죠. 수 있습니까?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뭐 이 정도면은 대화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냥 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김정모 선임연구원님. 예. 한국전기연구원은 뭐 연구하세요? 한국전기연구원은 저희가 이제 한전에서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저희 예. 그 NST 소속의 국가 정부 출연 예. 연구원이고요. 국민 세금이네요. 네. 예. 세금으로 하고 공부 있고요.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예.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가 전기망이나 어떤 전력 쪽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요. 전기를 연구요. 활용한 어떤 응용 분야 이런 것도 하고 저희가 제가 하고 있는 전기 재료 연구해서 실제로 전기적인 특성을 가진 재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있고. 네, 예.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시험 표준 인증 시험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 표준이나 이런 인증 시험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맞네요. 전기연구원이 창원에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원님이 창원에서 또 방송하느라 올라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모 선임연구원을 보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주 좀 모셔서 저희가 네. 좀 도움 좀 청할게요. 그때 좀 이해해 주세요, 원장님. 예.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